이번에는 문제에서 기타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2급 실기시험에서 매크로는 총 2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매크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는 G4에서 G12 영역의 재고량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하고 매크로의 이름을 재고량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재고량은 수입량에서 판매량을 뺀 값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고량 매크로는 개발도구 탭에 있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료 시트의 B14에서 C15 영역에 생성을 하고 단추의 텍스트를 재고량으로 입력한 다음 이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재고량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로 작성할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는 먼저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선택을 해서 B14에서 C15 영역에 단추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추의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매크로를 지정할 때 매크로의 이름은 재고량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고량 매크로는 G4에서 G12 영역에 재고량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재고량은 수입량에서 판매량을 빼주는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추의 텍스트를 재고량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위쪽에 있는 개발도구 탭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에 있는 삽입을 클릭한 다음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B14에서 C15 영역을 드래그해서 단추를 삽입하면 되는데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단추나 도형을 삽입하게 되면 셀의 크기에 맞게끔 단추나 도형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드래그하지 말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B14에서 75 영역을 드래그해서 단추를 삽입을 합니다. 단추를 삽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는 매크로의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작성할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재고량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재고량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름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르는 거나 확인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오른쪽에 있는 기록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는 매크로 이름이 올바른지 확인하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란에 재고량이 올바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하는 모든 내용들은 매크로에 기록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재고량 매크로는 G4에서 G12 영역의 재고량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재고량은 수입량에서 판매량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고량을 구할 G4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수입량이 입력되어 있는 E4셀을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입력한 다음 이번에는 판매량이 입력되어 있는 F4셀을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자, 수식을 모두 입력했기 때문에 자, 그냥 엔터를 눌러도 되지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줬기 때문에 수식을 입력한 G4셀에 다시 커서가 놓이게 됩니다. 자, 나머지 영역에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자, 각각의 셀에 수식을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G4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자,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량에 대한 수식을 먼저 입력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크로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고 자, 위쪽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을 선택한 다음 코드에 있는 기록 중지를 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종료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를 모두 작성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단추의 텍스트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바로가기 메뉴에서 텍스트 편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추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재고량을 입력한 다음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매크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A3에서 G3 영역의 셀 스타일을 강조색 1로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하고 매크로의 이름을 셀 스타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셀 스타일 매크로는 도형에 있는 직사각형을 동일 시트의 24에서 F15 영역에 생성을 하고 도형의 텍스트를 셀 스타일로 입력한 다음 이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셀 스타일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각형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24에서 F15 영역에 도형을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매크로를 지정할 때 매크로의 이름은 셀 스타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셀 스타일 매크로는 A3에서 G3 영역의 셀 스타일을 강조색 1로 지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형의 텍스트를 셀 스타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도형의 직사각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위쪽에 있는 삽입 탭을 선택을 하고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도형을 클릭한 다음 사각형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추를 삽입할 때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24에서 F15 영역을 드래그해서 직사각형을 삽입을 합니다. 아까 단추를 삽입했을 때에는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났지만 도형을 삽입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직접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바라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을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작성할 매크로의 이름은 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셀 스타일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나 확인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번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는 매크로 이름란에 셀 스타일이 올바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확인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A3에서 G3 영역에 셀 스타일을 강조색 1로 지정하면 됩니다. 먼저 셀 스타일을 적용할 A3에서 G3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셀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 탭에 있는 스타일에서 자세히 단추를 클릭한 다음 아래쪽에 있는 강조색 1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셀 스타일을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매크로를 종료하기 위해서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고 화면 위쪽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을 선택한 다음 코드에 있는 기록 중지를 클릭해서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모두 작성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직사각형에 대한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이번에는 텍스트 편집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의 셀 스타일을 입력을 하고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두 개의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지금 작성한 매크로들이 올바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4에서 G12 영역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은 삭제를 하고 A3에서 G3 영역의 서식은 채우기 색은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을 하고 글꼴색은 자동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재고량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G4에서 G12 영역에 재고량의 수식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 스타일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A3에서 G3 영역에 셀 스타일이 강조색 1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매크로 작업을 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문제는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차트를 수정하면 되는데요. 차트 작업의 지시사항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작업은 문제에 주어진 차트에 이 5가지의 지시사항을 각각 적용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정답 그림처럼 차트를 완성하면 됩니다. 이 차트 작업은 앞쪽에서 공부했던 떼서지 작업과 매우 유사한데요. 그만큼 문제가 쉽습니다. 떼서지 작업과 마찬가지로 이 차트 작업에서도 각각의 지시사항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차트 수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의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성별이 남인 시력 좌와 시력 우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면 됩니다. 현재 차트 영역을 보면 키와 몸무게 그리고 시력 좌우 계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력 좌우 계열만 표시되게 하려면 키와 몸무게 계열을 삭제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키 계열부터 삭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림 영역에 있는 키 계열 중에서 이메일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바로하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영역에서 키 계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몸무게 계열도 삭제해주면 되는데요. 그림 영역에서 임의의 몸무게 계열의 요소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바라보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영역에는 시력 좌우 계열만 남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작업의 두 번째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면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그린 것 같이 입력을 하고 제목의 크기를 14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차트 제목부터 삽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선택을 하고 화면 위쪽에 있는 차트 도구 메뉴에서 레이아웃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블에 있는 차트 제목을 클릭한 다음 아래쪽에 있는 차트 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에 차트 제목이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수직 입력줄을 클릭을 하고 자, 차트 제목인 남성 좌우 시력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차트 제목이 수직 입력줄에 입력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의 크기를 14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제목의 테두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미니 도구 모음에서 글꼴 크기欄에서 글꼴 크기를 14로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되는데요. 다음으로 차트 작업의 세 번째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면 시력 좌 계열의 계열 겹치기를 50%로 지정을 하고 간격 너비는 100%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그림 영역에서 시력 좌의 계열의 임의의 요소를 선택을 하고 바라보기 메뉴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의 계열 옵션 탭에서 먼저 계열 겹치기란에 입력되어 있는 0%를 삭제를 한 다음 5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간격 너비란을 드래그하게 되면 자동으로 50이 50%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 너비란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를 하고 100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탭키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100%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지정했기 때문에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서 닫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시력 좌계열의 계열 겹치기가 50%, 간격 너비가 100%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작업의 네 번째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면 세로 갑축의 가로축 교차를 0.5로 지정하면 됩니다. 세로 갑축의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세로 갑축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가기 메뉴로 호출한 다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축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축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의 축 옵션 탭에서 아래쪽에 있는 가로축 교차 중 축 값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축값 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0.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가로축 교차가 0.5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의 다섯 번째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면 차트 영역에 데이터표 표시를 지정하면 됩니다. 데이터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을 하고 화면 위쪽에 있는 차트 도구 메뉴에서 레이아웃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블에서 이번에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표를 클릭을 하고 이 중에서 데이터표 표시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영역에 데이터표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차트 수정 작업을 해보았습니다.